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둘 다 프리랜서 연주자입니다. 저희는 10년 전에 연주하다가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어떤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내와 4년 동안 불륜관계였다면서 증거 자료도 주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저를 찾아와서 알려주는지 궁금했죠. 그 남자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복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보내온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것들이어서 한순간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불륜 증거를 아내에게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더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어떠한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 확인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이루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생각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재산분할을 안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예전에 아내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인이 재산분할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추후에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실제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봐서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협의 이혼까지 도달한 경우에 한해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판례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두 분 사이에 이제 합의서를 작성한 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그 합의서는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따라서 사연자분과 아내가 미리 작성해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판례가 그 가정법원이 재판상 그 이혼에 따라서 재산분할 액수랑 방법을 정하는데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는 그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소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합의서만을 근거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재산분할금 최대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판례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쌍방 협력으로 일단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라거나 이런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은 되지 않고요. 특유 재산이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거나 어떤 이제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형성한 재산이나 아니면은 혼인 전에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한쪽 집안에서 받은 재산, 보통 이걸 우리가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른 쪽이 그 뭐 유지하는데 뭐 같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법원은 이런 원칙 아래에서 당사자들의 나이나 직업, 소득, 그다음에 재산 형성 경위, 분할 대상이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사연자분이 그 결혼기간 내내 그 연주자로 근무하면서 번 소득의 정도, 그리고 부모님 등 사연자분의 그 원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특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금원의 재원,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명백히 아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연자분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충분히 밝히셔서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대상을 최대한 적게 잡으면서 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거를 주장을 하거나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제 부인의 귀책 사유로 파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간남한테서 부정행위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정행위 증거 이혼 소송에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의사소통에 그 직접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통화, 문자 메시지나 메일 등의 자료들은 모두 그 직접 해당 의사소통에 참여한 당사자가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그 사연자분이 그 의사소통 당사자인 상간남으로부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래 취득한 거 아니고 이제 상간남이 나한테 직접 준 거니까 이제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그 사연자분께서 혹시라도 나중에 아내가 명예훼손 등으로 사연자분을 고소할 여지를 이제 좀 줄이시려면 그 자료들은 이혼소송상 증거로만 활용하고 그 외에는 그 자료들을 임의로 이제 전파가 가능한 제3자한테 교부하거나 유출하는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소송에서 증거로만 사용하고 아내의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바람을 폈다 막 그 증거를 가지고 알리는 거는 형사 문제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사실 가장 큰 거는 재산 분할을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마음을 바꿔서 나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다. 이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재산 분할 해줘야 되니까 결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 가능한데요. 그 판례는 그 이혼 여부가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라 일단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사정이 변경되거나 상대방의 태도 변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혼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서도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혼을 원치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네. 그 판결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파탄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던 부부 일방의 의사가 그 최소한 변론 종결 시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 중에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의 그 결혼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그 유책 배우자인 아내로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사연자분이 귀책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변론 종결 전까지는 언제든 그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때 사연자분께서 아내와 혼인 계속을 할 그런 실질적인 의사는 없이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아야 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소취하 여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려면 혼인 기간 중의 소득과 아내의 잘못 등을 잘 설명해서 유리한 이제 비율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상간남한테서 받은 부정행위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